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일시적 이벤트에 대한 급락은 거의 회복을 했는데 회복 이후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빡빡한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2300 가기가 정말 빡세요. 한국 시장을 놓고 상승은 로컬이고 하락은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매번 해외 악재는 다 반영하면서 호재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로 시계열을 넓혀도 지수가 여전히 잘 못 가고 있어요. 물론 한국 시장 주력 구성 자체가 경기 민감주에 전통 제조업이 많아서 약간 착시 효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주요국 증시 상승폭 대비 지수 자체는 움직임이 좀 미진했죠. 실제로 S&P 500이 2016년 2012포인트에서 2020년 3380포인트까지 한 4년 동안 68% 정도 오를 때, 코스피는 2016년 2026포인트에서 2020년 2210포인트까지 4년 동안 9% 정도 올랐어요. 배당은 제외하고 지수로만 비교했습니다. 시장이 오르지 못한다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저는 시장이 강하게 오르면서 참여자들 버스 태워주고 개인이 거기에서 추가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시장 대비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무수히 많을 거예요. 내수 시장 규모도 차이가 나고 기업에 대한 정서도 차이가 나고요. 나라의 주력이 되는 산업군 자체도 다르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선도하는 IT 기업도 대부분 미국에 있고요. 금융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우리나라랑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국 시장이 미국 대비 처지는 이유는 많을 텐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주주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주주환원, 주주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주환원이 구체적으로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주환원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배당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걸 알면 한국은 왜 주식이 싼 것 같은데 맨날 다른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에서 디스카운트를 받는지, 유독 자산 가치가 출중한 기업이 죽도록 주가는 못 가는지, 왜 지금 배당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그냥 쓰레기 마냥 버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실마리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우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다른 요소에 어떻게 파생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적용 부분은 실제 사례를 조금 들어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모두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주환원은 시장으로 놓고 보든 기업으로 놓고 보든 이익이 정체되더라도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강한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주환원이라는 토픽과 조금 동떨어진 그림같이 보이지만 결국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이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미국 S&P 500하고 한국의 코스피의 그 PER 차트, 퍼 차트예요. 2016년부터로 안 하고 좀 더 뒤로 가도 의미와 데이터는 비슷한데, 방금 제가 지수 비교를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편하게 2016년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그림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이 딱 오시죠? 아니, S&P 500 지수는 4년 동안 68% 올랐는데 PER이 약간 오히려 하락을 했고, 한국 코스피는 4년 동안 지수가 9% 올랐는데 PER이 오히려 15배에서 18배로 20%좀 올라갔어요. 뭐가 좀 이상하죠? 이 그림만 보면 아니 뭐가 이상하냐, 미국 기업이 그만큼 돈을 쓸어 담는다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업이 돈을 그동안 잘 벌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보면 미국 주가가 EPS와 거의 동행합니다. 우리도 매우 잘 아는 사실이죠. 결국 최고의 촉매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이 돈을 쫙쫙 벌어들이니까 시장 EPS가 치고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EPS의 이런 급속한 성장에는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다 라는 의미보다는 서로 선순환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익이 뽑히는 기업이 이익으로 재투자하는 한편,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매력적인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돈이 시장에 더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도 훨씬 수월해지고, 수많은 은퇴생활자들, 투자자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죠. 제가 좋은 쪽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이지만 결국 이런 자본주의의 선순환의 초기에는 기업의 이익과 주주환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주주환원은 배당 주는 건데 그거 배당 몇 프로 해준다고
미국 주식이 쭉 올라가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주린이 시절에, 지금도 초보지만 아예 주식을 처음 공부하는 주린이 시절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주주환원을 강조하는지도 궁금했어요. 왜 주주환원을 강조하는지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주환원이라고 하면 다들 배당을 떠올리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에서 배당은 가장 선순위는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 돈을 벌게 되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거는 그 돈을 재투자해서 배당률 이상, 시장금리 이상, 기업의 ROE를 개선할 수 있을 만큼 재투자해서 수익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리한 것이 자사주 매입에 이은 소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저 스스로 이해하기에는 재투자와 자본 배분에 탁월한 경영진이 있고, 이런 식의 재분배를 매년 이어나간다면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주주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PS를 쫙쫙 끌어올리는 것만큼 주주 친화적인 행동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투자와 자본 배분을 잘하는 고성장 기업이 효율적 자본 분배에 몰두하는 것이고요. 효율적 재투자를 하고도 혹은 마땅한 재투자처가 상당 기간 없어서 잉여 현금이 남으면 주주환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사주 매입에 이은 소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사주 매입이 아니고 소각이 꼭 돼야 됩니다. 그냥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은 가짜예요. 그냥 시장에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은 배당보다 훨씬 유리하고, 제가 앞서서 주주환원 정책은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된다고 했는데,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미국 시장의 EPS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자사주 매입 소각의 힘이 확실히 일조를 했고요. 애플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애플로 보면 애플의 주가가 지금 그림처럼 올라간 것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이익 증가와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어요. 당연하겠죠. 소각한다는 말은 주식 수를 줄인다는 말이잖아요. 시가총액이 같은데 주식 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가치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기존 주주들은 앉아서 주식 가치가 추가로 증가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엑셀로 좀 만들어 봤어요. 만약에 10년간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는 성장 기업이 매년 주식수를 3%씩 소각하게 되면 소각을 안 했을 때와 EPS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업이 10년간 매년 10%씩 성장하게 되면 주식수가 같다는 가정하에 10년 후에는 당기순이익과 EPS 모두 2.36배 증가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재투자 이후 현금을 쓸데없이 크게 보유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매년 3%씩 해왔다고 한다면, 매년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10년 후에는 주식수가 24%가 날아가고 남은 주식수는 그림처럼 760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찬가지로 2.36배가 됐는데 EPS는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3.1배가 됐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EPS가 어닝 퍼 쉐어니까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EPS가 증가한 것이죠. 주식수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10년 후에 EPS 차이가 32%나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32%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주가 상승의 쌍둥이 엔진이 EPS 성장과 멀티플 증가라고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EPS가 빠르게 성장하는 주식은 주주환원이든 실제 성장이든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런 주식 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멀티플, 그러니까 시장이 평가하는 PER 배수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회사가 같은 총량의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돌아가는 배당금이 계속 높아져요. 자사주 소각 공시가 뜨면 막 주가가 순식간에 10% 20% 올라가는 게 괜히 뉴스에 들떠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3년인가부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2%가 넘는 주식을 소각했어요. 32%. 애플의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주식 수 감소와 더불어 EPS가 급증했겠죠,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게 애플 EPS 차트인데, 당기순이익 증가랑 비교해 보시면 더 빠른 속도로 EPS가 늘어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장이 정체돼 있어도 EPS를 밀어올릴 수가 있어요. EPS가 밀어올린다는 말은 PER이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죠. 반드시 소각을 해야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소각을 하지 않는 자사주는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의 쓸모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자사주 매입 기간에 수급 때문에 잠깐 올라갈 수 있어도 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왜 한국 시장이 고질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감이 잡히시죠? 한국은 주주환원 정책이 매우 후진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쉽게 그 시장의 배당 성향을 본다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G7 국가 기업들의 최근 10년 평균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 되고요. 신흥국 배당 성향조차 3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30%가 안 돼요. 그마저 2019년 실적 부진으로 2018년 배당 성향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배당만 봐도 이런데 주식 소각을 많이 할까요? 자사주 매입 공시에 뒤이은 소각 공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몇 개 기업 빼고는 소각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굳이 이런 예를 든 것이 한국 시장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주주 환원 정책의 그 강력함을 인식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한국 증시가 안 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의 미개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못 가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력을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한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애플같이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이 현금을 싸들고 그냥 계속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꾸준히 한다면 아마 코스피도 시장 EPS 자체가 꾸준히 밀어 올려질 수 있을 것이고요. 선도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한다면 제 추측이긴 하지만 주주 환원에 대한 공감대와 문화가 빠르게 형성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영상 초기에 이야기했던 선순환도 나올 수 있고요. 코스피 박스권 이야기도 더는 나오지 않겠죠. 근데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하는 기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주에게 환원이 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뭐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심지어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자산주들이 왜 가치 평가를 못 받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주공남에 나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한국 시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한 기업을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은 영업상 거의 수익이 나오지 않고 보유한 현금의 이자로 당기순이익을 찍고 있는 회사예요. 보유 현금이랑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용 부동산만 합하면 거의 1,000억을 넘게 보유한 회사고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딱 3억만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580억 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미국 대가들의 책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죠. 지갑을 샀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격이란 비유를 해요. 근데 이것은 주주 환원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이 회사 대주주가 지분율 50% 이상 갖고 있다면 절대로 아무도 이 회사를 M&A 할 수 없고 그 말은 대주주가 나눠주기 전까지 그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투자 부동산은 소액주주에게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회사가 만약에 가족회사 하나 만들어서 대여금 주고 영업 밀어주고 적자 보기 시작하면 현금 그냥 까이고 주주들 손에 남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이 회사의 3년 주가 그래프가 지금 보는 그림과 같아요. 주주 환원이 없는 자산주는 진짜 거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의 그냥 재무제표 보면서 정신승리하는 수준입니다. 요즘을 특히 보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 회사는 얼마 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발표한 기업이에요. 과거에도 소각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소각뿐만 아니고 영업이 최근 어려웠을 때도 배당 정책을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시장은 공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제가 이 회사 공시 뜨는 것과 주가 반응 보고 오늘 영상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거든요. 주주 환원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기업도 주주 환원에 있어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주주 70%가 친인척으로 이루어졌고 이 회사는 가족 회사도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 자체가 일가족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족의 운명이니까 주주 환원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소각도 최근 10년 동안 무수히 많이 했고 자본 배분 자체에 엄청난 신경을 써요. 결국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가가 보여주죠. 이 회사는 잉여현금을 활용한 M&A조차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왔고요. M&A가 항상 좋은 건 아닌데 또 따로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건. 자, 결국 주가는 이익 성장, 그러니까 EPS, 주당 이익 성장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배당 좀 준다고 해서 배당으로 버티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정책 또한 엄청 대단한 수준이 아니에요. 특별히 메리트가 있지도 않고요. 배당만 있으면 다 커버되지 않고 배당은 그냥 한 요소일 뿐입니다. 평가 요소. 실제로 한국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재투자나 EPS를 올려줄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없이 현금만 많이 쌓아놓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배당을 쓰고 있는데 물론 배당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만 가지고 어떤 전환을 갖고 오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은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 주가에 주는 영향이 당연히 열리하고요. 배당에는 또 세금도 있어서 주주에게 돌아오는 효과도 당연히 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멀티플에서 해외 시장 대비 유독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중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소액주주를 아주 하찮게 보는 주주 정책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주주들은 개별 투자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냥 탈한국하는 게 답일까요?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기는 해도 한국에도 주주환원 정책이 선진적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뛰어나고 좋은 철학을 가진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경영자가 자본 배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무조건 주주 친화 정책을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링크해드린 영상 2개가 이런 경영진과 자본 배분, 주주 정책이 포함된 영상들인데요. 특히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지금 같은 한국 시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재평가 촉매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빛나는 주주 환원은 개인 주주들에게 더욱 큰 힘과 그 의미로 돌아오겠죠.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텔레그램 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나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인식을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시장은 뒤떨어진 주주환원 문화 때문에 매번 디스카운트 받고 못 가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발전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니까 저는 점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주주환원 공시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